자, 국민이 정권이 싫다고 지금 이빨을 바득바득 가는 양상이에요. 다른 한편도 한 꼬라지가 걸렸으면 이쪽이 싫고 저쪽도 싫으면 투표를 안 하는 게 사살이 원칙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둘 중에 꼭 하나를 골라가지고 더 싫은 쪽을 심판하겠다라는 국민적 시각에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자, 국가 전복대 한국 붕괴, 반윤 반의 선택만 강요하는 총선이라는 사설을 썼어요. 이번 총선이 의대 정원 확대, 높은 물가, 더 나빠진 출산율, 기업의 이 생존 전략을 새로 마련해야 될 상황 등 엄중한 내외 여건에서 치러지는데 그야말로 이 권력 투쟁이 극단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자, 어제 보도된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한동훈, 이재명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서 극단적인 평가를 했는데 한쪽은 국가 전복 세력이다. 한쪽은 한국이 붕괴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반윤, 반의만 이렇게 둘 다 강요하면 국민들이 여기서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냐. 둘 다 어떤 비전도 희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유권자들이 굉장히 깝깝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요. 둘 다 틀렸으면 투표를 안 하는 게 방법이지요. 기어코 투표를 해서 덜 나쁜 쪽 착을 고른다는 것도 웃기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정치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면 국민들이 투표를 하는 것이 주권 행사고 무슨 신성한 행위다란 말에 저는 공감 안 해요. 저는 지난 대선에서도 투표 안 했습니다. 이번에도 비례대표만 자유통일당 하나 찍어주고 끝날까도 생각하고 있어요. 자, 저는 지난번 대선에 투표 안 했습니다. 투표라는 것은 내가 손이 가지고 싶지 않다면 안 하는 것이 맞는 거죠. 자, 이재명이가 그렇게 이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을 하고 있다라는 비난에도 기본 시리즈를 떠들어댔어요. 민주당의 5대 기본 사회 공약이라는 것을 보면 이 돈을 누가 낼까? 여러분들 보고 이재명이 5대 기본 사회 공약을 갖다가 실행시키기 위해서 돈 내라 하면 여러분 돈 낼 겁니까? 출생 기본소득 지급, 태어나면 기본으로 돈 주겠다는 거죠. 그다가 국가가 주거를 책임지는 기본주택, 대학 무상교육,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경로당 하루 한 끼 지원 등 기본사회 5대 공약을 어제 또 발표했어요. 기본주택과 대학 무상교육은 민주당 총선 공약으로 처음 공식화됐다는 거예요. 저는 대학을 무상교육시키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대학은 꼭 가야 될 사람만 가고 나머지는 기술교육으로 보내야 되고 기술교육을 하는 사람들에게 일부 무상교육이 주어져야 된다 생각을 해요. 대학을 마치 공짜로 다닐 수 있다는 것도 잘못된 거죠. 고등학교만 해도 충분한 사회생활 하는데 필요한 교육은 받습니다. 그러면 대학이라는 것은 선택에 의해서 그야말로 고등교육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만 대학에 가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거의 삼류 대학들이 온 사방에 널려 있고 제대로 애들을 가르칠 실력도 없는 교수들 그런 인프라를 가진 학교들이 널려 있고 솔직히 인류 대학을 가도 가르치는 꼴 보면 한심합니다. 서울대학도요. 그래서 대학 교육을 대학생 수를 굉장히 줄이고 그리고 일부만 대학에 가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인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대학생들 1,000원짜리 밥 주는 것도 반대하는 겁니다. 대학교 가면 대부분 장학금을 받는 나라에서 지금도 이래저래 장학금 받잖아요. 대학 간 특혜로 1,000원짜리 밥을 먹는데 고졸로서 공장에 다니는 애들은 자기 돈 내고 비싸게 밥 먹습니다. 그런 불평등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집을 왜 기본으로 다 줍니까? 아니지요. 월세 많은 임대주택 확대, 100만 가구 규모 주거 복합 플랫폼. 그래서 월세를 10,000원을 내는 임대주택을 대규모로 지금 공급하겠다. 그리고 100만 가구가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주거 복합 플랫폼을 통해서 집 제공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웃긴다고 생각합니다. 집은 자기가 돈을 내서 사야 되는 거야. 그래서 혁명 21이 원가 주택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집에 땅값하고 집에 들어가는 공사비를 최소로 해서 국가가 통제하면서
그거는 지가 내고 가야 되는 거고, 다 살 돈이 없다면 한 80%는 국가가 빌려주지만 자기가 다 갚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국가가 집을 주는 나라, 여기가 무슨 소련입니까? 구소련입니까? 북한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걸 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공약을 하는 자가 얼마나 지금 위험한 자인가. 국립대 전문대를 전부 무상으로 하고 4년 사립대는 등록금을 반값 이하로 낮추겠다고 합니다. 왜 대학을 가야 되는가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요. 자, 간병비를 건강보험 적용하고 경로당 하루 한 끼 지원하고, 자, 이 모든 것들 기본주택에다가 대학 무상교육에다가 출생기본소득까지 지급하면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감당할 수 있는 국가의 세원은 어디서 옵니까? 자, 그걸 갖다가 무슨 상속세를 강화하고, 예? 기업의 법인세를 강화하고, 또 소득세를 강화하고, 이렇게 해서 때릴 겁니까? 돈이 나올 때는 생각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해준단 말입니까?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출생기본소득이라는 거는 자녀 한 명당 8살까지 매달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17살까지 매달 20만 원씩 지급한다는 거예요. 그 돈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세금 내는 사람보다 세금 안 내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여고, 야고 다 포퓰리즘으로 가면서요. 이번에 보면 자영업자들 세금 내는 구간이 더 높아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수록 세금 내는 사람이 줄어드는데 몇몇 세금 내는 사람들이 남의 집 자식들 한 달에 20만 원씩 주는 돈, 남의 자식 대학 교육 무상으로 시키는 돈, 노인들 간병비, 노인들 밥값까지 다 내야 됩니까? 그리고 그것도 모질라 가지고 기본 주택 하는 데까지 집까지 주는데도 월세 만 원짜리 임대 아파트에도 그걸 갖다가 보태야 됩니까? 기가 찬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나라에 살고 싶어요? 그냥 당신은 앞으로 나라에서 애 키워주고, 나라에서 대학 보내주고, 나라에서 노후에 밥 주고 간병해주고, 나라에서 집 주는 이런 나라에 살고 싶습니까? 그런 나라는 뭐예요? 옛날에 공산주의가 그런 식으로 선동했지만 북한에서 지금 한번 보세요. 집을 줍니까? 밥을 줍니까? 간병비를 줍니까? 교육을 시켜줍니까? 결국은 그런 사회로 가지 않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위험하다라고 지금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거 외에 김남국이가 코인 때문에 그 난리가 나서 탈당을 하고 난리가 났는데, 코인을 78종을 보유하고 1년 새 7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김남국은 민주당을 탈당했다가 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을 해서 다시 민주당에 돌아왔어요. 현재도 15억을 보유했다는 거예요. 코인을요. 자, 코인 때문에 그 난리가 나놓고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화영이가 지금 무조건 이제 쥐가 했던 말을 싹 엎어버리고 혐의를 부인하고 기고만장해졌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이제 퇴정하는 깜빵으로 돌아가는 자기 남편한테 마누라가 엄지를 치켜들며 멋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하영이가 대북 송금을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알려졌을 때는 남편에게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하더니 이제는 법원에서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재판을 장난처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하영이 재판은 이미 재판 같지도 않은 상황으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자, 이런 나라를 원하십니까? 한쪽이 밉다고 그럼 다른 한쪽은 정상입니까? 두 쪽 다 비정상이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냉정하게 바라봐야지요. 그런데 차악을 고른다는 말이 얼마나 위선입니까? 자, 이 나쁜 정도의 크기를 어떻게 우리가 재단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본질적인 나쁨인가 아니면 인성의 나쁨인가, 적어도 이런 나쁨의 강도나 깊이는 재단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둘 다 틀렸으면 안 하는 게 답이죠.